안녕하세요, 놀꿈입니다. 오늘은 부착 판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 팁이긴 한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오늘 주 내용은 구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글 계정 생성하실 때 PC에서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에서 하세요. 모바일에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하실 때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대부분 다 여러 개의 계정 생성할 때 IP 주소를 토대로 이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PC는 아무래도 IP 주소를 물론 VPN이라든지 IP 우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IP를 바꿔줄 수도 있긴 한데, 바꾸고 뭐하고 하면 어찌됐든 일반적인 다른 사이트 접속할 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핸드폰에서 구글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구글 계정 생성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의 구글 계정을 생성을 하시고 나서 핸드폰에서 우리 비행기 모드 켜고 끄고 하는 거 있잖아요. 켰다가 끄면은 IP가 다시 바뀌거든요. 핸드폰 IP가, 인터넷 IP가 바뀌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나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무한으로까지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PC에서 할 경우에는 몇 개 하다 보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하다 보면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인증을 하는데, 핸드폰 인증을 한 번 하고 나면 또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나왔을 때, 한 번 인증했던 핸드폰은 인증 다시 여러 번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당 PC에서 계정 생성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 해당 PC에서 또 계정을 생성하려면 하루가 지나거나 IP 주소를 바꿔주셔야지만 계정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에서 차라리 편하게 IP 주소를 그냥 하나 계정 만들 때마다 IP 주소 여러 개 바꿔갖고 계정 생성하시면 됩니다. 구글 하면 이제 보통 크롬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컴퓨터 이제 원격으로 조종할 때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인데, 구글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컴퓨터 하드처럼, 구글 계정을 생성하고 나서 구글에서 주는 드라이브 하나씩 생깁니다. 계정을 생성하면 지메일 말고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런 용량을 주는 게 있어요. 15기가를 주거든요, 공짜로. 여기에서 이제 용량이 모질라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용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웹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일반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처럼 이런 식으로 설정을 아예 잡아놓고 드라이브처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요, 물론 구글에서는 구글 시트라든지 기본적인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냥 보는 데는 크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글 시트인데, 스프레드 시트인데, 시트를 사용해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엑셀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요, 수정하거나 이제 매크로를 돌리거나 할 때는 구글 시트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구글 시트는 따로 또 매크로가 됐건 뭐가 됐건 프로그램 이런 거는 또 구글 시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엑셀에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구글 웹상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또는 좀 불편한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냥 구글이라고 줬구나. 드라이브 설치하기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윈도우주면 윈도우 중 다운로드 받으시고, 맥이면 맥용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으면 이제 셋업 파일이 나오고,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설치를 하시다 보면 이제 계정에 로그인을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할 때는 어떤 계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구글 계정이 되게 여러 개란 말이죠. 20개 30개 되는데, 그 계정들 중에 어떤 계정에 있는 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할 건지를 선택하셔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내 PC에 보면 드라이브가 설정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계정을 지금 다 연동을 해놨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파일들을 저장을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토스 쇼핑이나 오레이즈 작업할 때 그 용도로만 이제 DB를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거는 이제 주문 수집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최대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정은.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3개를 설정을 해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라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그냥 금방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지금 이제 제가 열어놓은 이 창이 크롬이죠. 이 브라우저가 이제 크롬인데,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래 초창기 때는 가장 많이 썼었고, 나중에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엣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크롬을 쓰시는 분도 있고, 네이버에서는 웨일이라는 또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뭐 파이어폭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현재는 물론 무조건 다 크롬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롬에서는 뭐 장단점들이 브라우저마다 다 장단점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롬이 제일 편하고, 지금 하는 여러 작업들은 대부분 다 뭐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구글 원격 데스크탑도 그렇고 대부분 다 구글을 쓰기 때문에 브라우저도 그냥 구글 크롬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글 크롬에서 이제 뭔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면, 이제 시크릿 창을 잘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크릿 창은 저는 잘 쓰질 않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제가 뭐 언급드릴 건 없고, 북마크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옛날로 따지면 즐겨찾기죠. 즐겨찾기 기능인데, 현재 탭을 뭐 북마크에 추가할 때 폴더를 그냥 북마크 바로 체크를 하시면 여기 이 란에 추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폴더를 지정을 해서 해당 폴더에다가 뭐 따로 목록을 모아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북마크 관리자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새로 생성해 갖고 폴더에다가 내가 원하는 북마크 리스트를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면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것들이 없고요. 다 대부분 다 뭐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 쓰시듯이 사용하시는 것들이라 별거 없는데, 이제 다운로드 부분을 좀 볼게요. 다운로드가 대부분 크롬 브라우저를 처음 이제 뭐 컴퓨터 세팅을 하시거나 설치하시고 나서 파일을 다운받을 때 대부분이 그냥 이 다운로드라는, 지금 이거는 뭐 제 컴퓨터니까 이렇게 유저 뭐 집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는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고, 그러고 나서 그 해당 유저 아이디에 다운로드 폴더라는 곳에 대부분이 다 자동으로 그냥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 폴더에 자동으로 다 다운이 되게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아예 폴더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항상 그 폴더에 저장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면 다운로드 어떤 사이트든 간에 다운로드 클릭을 했을 때 파일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을 때 팝업 창이 뜨면서 폴더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거를 활성화할 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몰라서 사용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유용하게 제가 쓰는 게 시작시 설정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설정, 시작시 설정, 이런 식으로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이 이걸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이제 굿넛 계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굿넛 계정을 열게요. 크롬을 열면 원래는 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탭만 열리고 메인 페이지 하나만 뜨게끔 돼 있잖아요. 이 메인 페이지 주소도 뭐 당연히 바꿀 수 있지만, 이 메인 페이지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탭을 한 번에 이 해당 계정 크롬을 열자마자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항상 고정적으로 바로 열릴 수 있게끔 설정하는 값이거든요. 설정 시작시 설정해서 여기에서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현재 페이지 사용을 해서 주소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당 페이지가 같이 열리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뭐 이 정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데스크탑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격 데스크탑 뭐 원래 예전 블로그나 영상에서도 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건 없는데,
맨 처음에 이제 원격 데스크탑 치고 해당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격 액세스, 지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원격 액세스 이 탭을 많이 쓰는데, 이 탭이 원래는 지금 저는 이미 제가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없는 계정을 좀 보면,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해놓은 계정을 들어가서 보면 원격 데스크탑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 컴퓨터에 액세스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컴퓨터를, 지금 현재 이 컴퓨터를 이 해당 계정에다가 컴퓨터를 등록을 할 건데, 어떻게 등록을 할 거냐 해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컴퓨터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핀 번호를 6자리를 입력을 해주면 이 해당 컴퓨터가 이 해당 계정, 이 크롬, 구글 계정, 이 계정으로 어느 컴퓨터에서든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컴퓨터가 원격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서 원격 액세스 탭으로 갔을 때 이 컴퓨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격 지원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내 화면을 보여줘야 돼. 그쪽에서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뭔가 봐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원격 지원 탭에서 화면 공유,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 생성을 누르면 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코드 번호를 그 해당 내 컴퓨터에 접속해서 나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한테 이 해당 코드를 알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해당 컴퓨터에서 뭘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화면 공유해서 코드 생성해서 핀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고, 그 해당 번호를 여기 액세스 코드 부분에 입력해서 연결을 하시면 그 해당 컴퓨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으로 연결해서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글 관련된 3가지,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크롬, 원격 데스크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원격 데스크탑에서 몇 가지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이제 PC 말고 모바일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이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제가 이제 원격으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보면, 자, 이게 이제 지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예요. 지금 연결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일반적으로 내 컴퓨터를 만지듯이 뭐 똑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바탕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근데 간혹 원격으로 접속을 했을 때 이 화살표가 안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원격 액세스 들어가셔서 해당 컴퓨터 다시 접속 누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해당 컴퓨터 연결이 되고 나면 이 공유 버튼, 공유 이 화면 있죠.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 주면 이 이 화살표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번거롭다,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가 번거롭다. 근데 이게 더 번거로워요. 저도 이거는 검색해고 찾은 건데, 이 찾기에서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검색을 해서 마우스 뭐 이제 버튼 클릭 이거를 해갖고 이제 바꾸는 방법인데, 저는 오히려 크게 더 번거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화살표가 안 나온다, 점으로 나왔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다시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화살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옆에 보면 이 조그맣게 뭐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얘를 당겨와 보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연결해지는 말 그대로 연결을 끊는 거고요. 요 핀처럼 생겼죠. 얘는 이 옵션 부분을 화면에 고정시키는 거야. 전체 화면은 말 그대로 전체 화면으로 바꾸는 거고, 이렇게 위아래 공백 없이 전체 화면 종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이랑, 그 다음에 화면에 맞게 크기 조정. 이거는 이제 클릭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뭔 말인지.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클릭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코덱 부분은 솔직히 특별히 뭐 만질 일이 없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용량이 적은 고성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한쪽 화면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 화면을 왔다 갔다, 아니면 한 화면에 두 개 화면이 다 나와서 화면이 너무 작아 갖고 크게 봐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서 해당 디스플레이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일 업로드하고 파일 다운로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은 회사 지금 저쪽에 있는 컴퓨터잖아요. 제 원래 본 컴퓨터가 아니고 저쪽에다가 지금 내 본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에 뭔가를 이 컴퓨터에다 보내야 돼. 뭐 물론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이쪽 컴퓨터에서 또 이메일로 접속해갖고 다운을 받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파일 업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저쪽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현재 컴퓨터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용량 제한이 있긴 해요. 뭐 모든 파일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파일 용량이 한 500메가였나 뭐 이렇게 제한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클릭해 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저보다 더 제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은 핸드폰인데 원격 데스크탑 들어가서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중에 5번 컴퓨터 연결을 누르면 지금 저는 이제 핀 번호가 이미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어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고, 핀 번호 입력 안 해 놓으신 분들은 핀 번호를 처음에는 대부분 다 6자리 입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점으로 보이죠. 또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 빨리 여기에서 놓고 그 화면에 놓고 클릭을 하셔야지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화면이 좀 아무래도 작잖아요. 이럴 때 화면을 키운다. 그럼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갖다 놓고 이렇게, 오래 누르시면 안 돼요. 오래 누르면 안 되고 닫고 두 손가락을 누른 다음에 쭉 벌리시면, 손가락을 벌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다시 당기시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녹화 중이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에 이게 전체 화면 표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우스 키보드 입력 부분, 키보드 입력이구나. 키보드 입력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트랙패드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 우리 일반 마우스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핸드폰에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서 마우스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손가락만으로 다 이동할 것인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택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PC에서도 보였던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 화면을 맞게 뭐 동영상 코덱, 부드러운, 뭐 파일 전송, 디스플레이 선택하는 거,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다 있죠? PC 버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우스 왼쪽 클릭, 우클릭,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그냥 더블 클릭이나 뭐 그냥 일반 왼쪽 클릭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은 동일합니다. 그냥 한번 그냥 화면 아무데나 가서 손가락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아무데나 가서 한번 클릭 또는 더블 클릭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클릭, 마우스 우측에 있는 버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메뉴 있잖아요. 그 메뉴 그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과 동일한 버튼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뭐 핸드폰에서 하실 때는 이 부분만 아시면 뭐 나머지는 PC하고 다 기능이 똑같아서 동일해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